늦은 저녁 서울 시내 외진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말순 아주머니는 손에 묻은 양념을 앞치마에 쓱쓱 닦으며 국물이 끓는 냄비를 지그시 바라봤죠.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따라 하나둘 손님들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말순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포장마차의 분위기는 소박하면서도 정겨웠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낮은 탁자, 바람에 살짝 펄럭이는 천막,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안주들. 이곳을 찾는 손님들은 말순 아주머니의 친절함과 맛있는 음식에 매료되곤 했죠. 하지만 오늘 밤 이 평화로운 포장마차의 풍경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의 손가락에 자리한 작은 굳은 살과 정성스레 묶은 앞치마 너머에는 국내 외식업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물의 모습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이 포장마차는 사실 국내 제1의 외식 대기업 맛의 나라 그룹 이말순 회장의 특별한 현장 조사였습니다. 오늘은 어째 손님이 적네. 말순 아주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뚝배기에 떡국을 담았어요. 그녀는 매일 다른 지역의 포장마차를 열며 시장 트렌드를 직접 파악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사업 감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마음에서였죠. 포장마차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는 그녀의 비서와 경호원들이 검은색 세단 안에서 조용히 대기 중이었어요. 그들은 회장님이 포장마차 일을 즐기신다는 것을 알기에 멀찍이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호팀장은 가끔 시계를 확인하며 주변을 살피곤 했죠. 회장님, 오늘도 열정이 넘치시네요. 비서팀장 김 실장은 차 안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그녀는 음식점의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성과 분위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중 골목 끝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포장마차를 향해 다가오는 남자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시 시선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지만 말순 아주머니는 태연하게 국물을 저으며 미소만 지었어요. 포장마차에는 크고 작은 취객들이 항상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여기 자리 있어? 남자는 말을 더듬으며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옆자리 손님들은 슬그머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말순 아주머니는 변함없이 친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취객은 말순 아주머니를 흐릿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죠. 소주 한 병하고 뭐 안주 같은 거 있으면 아무거나 줘. 취객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말순 아주머니는 주문을 받고 소주병을 따면서도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을 상대해온 그녀에게 이런 손님은 별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취객의 행동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안주를 먹다가 갑자기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내놓는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손님 맛이 없으시면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말순 아주머니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취객은 말순 아주머니의 친절함을 무시한 채 테이블을 3개 내리쳤어요. 받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는 왜 해? 나이 먹었다고 다 됐어? 취객의 모욕적인 말이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말순 아주머니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취객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오랜 세월 사람을 대해온 깊은 통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취객이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 접시를 들어 말순 아주머니의 얼굴을 향해 내던진 것은 퍽! 김치가 말순 아주머니의 얼굴에 정확히 맞았고 붉은 양념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손님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고 말순 아주머니 옆에서 일하던 젊은 직원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죠. 그러나 말순 아주머니는 느긋하게 물티슈를 꺼내 얼굴에 양념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오히려 미소마저 띄고 있었죠. 그 모습에 취객은 더욱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웃어? 지금 나보고 웃는 거야? 취객은 취기 어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말순 아주머니의 침착한 반응이 오히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이었죠. 포장마차 내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어요. 몇몇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얼굴에 묻은 김치 양념을 모두 닦아낸 후 물티슈를 접어서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취객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술은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에 후회하실 일은 만들지 마세요. 말순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타이르듯 따뜻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죠. 취객은 이 말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뭐, 누가 너한테 교훈을 들으래? 이런 골목 구석에서 장사나 하는 촌년이 뭘 안다고. 취객의 입에서 나오는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되었어요. 말순 아주머니의 직원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그녀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포장마차 뒤편에서 무언가를 하던 직원 한 명이 조용히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손에는 작은 무전기가 들려 있었어요. 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계산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순 아주머니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에는 여전히 분노의 기색이 없었어요. 다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았죠. 뭐, 동정은 필요 없어. 너 같은 늙은이한테 동정받을 처지 아니라고. 취객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향해 뻗어갔어요. 포장마차 안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상황이 위험해지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고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멈춰 섰어요. 차량 문이 열리고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남녀가 줄지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빠르지만 침착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말순 아주머니는 그저 시계를 한번 확인한 후 다시 취객을 바라보았어요. 정확히 5분 만에 도착했네요. 늘 그렇듯이. 그녀의 말투에는 미소가 묻어났습니다. 취객은 말순 아주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욕설을 내뱉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곧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둘러싸기 시작하자 점점 작아졌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포장마차 주변을 빠르게 둘러쌌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으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취객은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여기 뭐야? 뭐 하는 거야? 취객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위협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소리였죠. 정장 차림의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에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비서팀장 김 실장이었죠. 회장님, 늦게 도착해 죄송합니다. 김 실장은 깍듯이 고개를 숙이며 말순 아주머니를 향해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취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회장님? 그는 말순 아주머니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모욕하고 김치를 던졌던 소박한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김 실장, 괜찮아요. 늘 그렇듯 정확히 5분 만에 도착했잖아요. 말순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가짐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여전히 친절하고 소탈한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위험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분은 김 실장이 취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술에 취한 건데 뭐. 말순 아주머니가 너그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내린 사람의 것이었죠. 취객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냥. 취객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의 취기가 순식간에 달아난 듯 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는 여전했지만 어쩐지 포장마차 전체를 압도하는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취객에게 다가갔죠. 젊은이,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말순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은 취객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에 모여있던 정장 차림의 사람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취객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죠. 취객은 이제 완전히 정신이 든 듯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이라니. 무슨 회사에? 그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의 미소가 깊어졌죠. 나는 맛의 나라 그룹의 이말순이라고 해요. 당신이 방금 김치를 던진 이 포장마차는 내가 시장 조사를 위해 매주 다른 지역에서 여는 곳이고요.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취객의 얼굴을 더욱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맛의 나라 그룹. 국내 최대 외식 대기업이자 전국의 수많은 프랜차이즈 식당과 호텔, 리조트를 소유한 거대 기업의 이름이었어요. 취객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나가주세요. 말순 아주머니는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명의 건장한 남성이 앞으로 나서 취객의 양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정중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느껴졌죠. 잠깐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취해서. 취객은 필사적으로 사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말순 아주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그만 가보세요. 내일 아침에 깨어나면 오늘 일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보다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취객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포장마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몸은 떨리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주변에 서 있던 다른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죠. 취객이 나간 후 포장마차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실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바깥으로 나간 취객은 이제 골목 입구에 선 채로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포장마차 뒤편에 줄지어 서 있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에 고정되었습니다. 최소한 5대 이상의 차량이 보였고 운전석에는 모두 정장 차림의 기사들이 대기 중이었죠. 취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분이 정말... 취객은 자신을 에스코트하는 경호원에게 물었어요. 네, 이말순 회장님이십니다. 국내 최대 외식 대기업 맛의 나라 그룹의 회장님이시죠. 경호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장마차가 있던 골목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한적했을 그 작은 골목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포장마차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가 말순 아주머니 포장마차 맞나요? 어제 그 사건이 있었다는, 이말순 회장님이 직접 운영한다는, 이런 말들이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이미 전설의 포장마차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로 올라와 있었죠. 몇몇 뉴스 매체에서도 이 특이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포장마차를 열었어요. 그녀의 태도는 어제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포장마차를 찾았죠. 말순 아주머니, 저희도 앉아도 될까요? 젊은 여성 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서 오세요. 말순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소탈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목 입구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상황을 살피고 있었죠. 포장마차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체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는 갑자기 명소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기 시작했고 그녀와 사진을 찍기를 원했죠. 말순 아주머니는 모든 요청에 친절하게 응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계속 포장마차를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말순 아주머니는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게 내 인생의 낙인걸요. 매주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의 흐름을 직접 체크하는 거죠. 그날 오후 여러 매체에서 기자들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시대에도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최고 경영자라는 주제로 말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말순 회장님, 어제 그 취객은 어떻게 되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그 젊은이에게는 교훈이 되었길 바랍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하지만 말순 아주머니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 취객에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얼굴이 식음료 업계 내부의 비공식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취객의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중소광고 대행사의 디자이너로 어젯밤의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아침에 깨어나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그는
자신의 얼굴이 담긴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포장마차에서 그가 김치를 던지는 순간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었죠. 말순 아주머니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수천 개 달려 있었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죠. 박민수 씨, 지금 바로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사장실로 직행했어요. 그곳에는 이미 임원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박민수 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술에 취해 있었고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맛의 나라 그룹의 회장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사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무례하게 행동한 것 자체가 문제죠.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우리 회사가 다음 달부터 맛의 나라 그룹의 새 프로젝트를 맡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그룹 회장님께 이런 짓을 했으니 사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도해 봤어요. 맛의 나라 그룹 비서실에서는 회장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사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프로젝트 계약도 취소되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회사에까지 피해를 준 것이었죠. 결국 그날 오후 민수는 사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민수가 다른 회사에 지원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어요. 어디를 가든 그의 이름이 알려져 있었고 특히 외식업계와 관련된 회사들은 그를 채용하기를 꺼렸죠.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맛의 나라 그룹과 거래하는 업체라서요. 인사 담당자의 말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민수는 절망에 빠졌어요. 그는 마지막 시도로 맛의 나라 그룹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비서실에 정중하게 사과문을 전달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민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의 경력과 실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자리였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노부인이 들어왔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말순 회장이었죠. 그녀는 민수를 향해 걸어왔어요. 박민수 씨죠? 말순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말순 아주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죠. 말순 아주머니는 자리에 앉아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상당히 힘들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제 잘못입니다. 그날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말순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를 많이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실수들이 나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당신에게 주는 제안입니다. 맛의 나라 그룹 디자인팀에서 일할 생각 있으신가요? 민수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왜요? 제가 그런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말순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일어난 일 이후 당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려 했는지 모두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도 보았죠. 실력이 정말 좋더군요. 민수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한 달이나 기다리셨나요? 말순 아주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진정한 반성에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었고요. 말순 아주머니의 포장마차 사건 이후 그녀의 대중적 인기는 더욱 높아졌어요. 언론에서는 그녀의 경영 철학과 현장 중심 접근 방식을 극찬했고 그녀의 진솔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죠. 그러나 말순 아주머니는 이런 인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다른 지역에서 포장마차를 열었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했어요. 포장마차 수익금을 청년 창업 지원금으로 기부한다는 그녀의 발표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직접 면접을 통해 선발한 젊은 창업자들에게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멘토링까지 제공했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한 인터뷰에서 말순 아주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이고요. 몇 달 후 맛의 나라 그룹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했어요. 말순 이야기라는 이름의 이 식당 체인은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고 브랜드 디자인을 맡은 사람은 바로 박민수였습니다. 그 식당의 한쪽 벽에는 항상 말순 아주머니의 좌우명이 걸려 있었어요. 진짜 강자는 조용히 존재한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반격은 가장 따뜻한 웃음으로 온다. 말순 아주머니는 종종 포장마차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건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 어린 관계란다. 그녀는 가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그녀의 눈빛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죠.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란다. 진실은 항상 그 너머에 있으니까. 말순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기억했어요.